1998년 IMF.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회수 전화가 오던 그 순간 제가 쌓아 올린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내가 사라지면 가족은 편해질까?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한 번쯤 느껴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가족이 저를 끝내 버리지 않았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 사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988년 제 인생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공장 기계가 힘차게 돌아갔고 거래는 순조로웠습니다. 주문이 밀려 직원 10명이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고생 끝이다. 늦은 저녁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차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삐삐가 다급히 울렸고 곧바로 은행이 막히고 거래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도? 공장 불은 꺼졌고 저는 끝내 스위치를 켜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치밀었습니다. 이 웃음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그때 처음 가장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직원들이 떠올랐고 이번 달 월급은 괜찮겠죠? 라는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거울로 비춰본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 그림자는 깊었고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걸요. 제가 쌓아 올린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명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자는 버텨야 한다 하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숨을 삼켜도 목이 메었고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끝났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떨었습니다. 그날 세상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만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만은 버리지 말자.
그러나 몰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짐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지 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가장들의 고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흔적을 잠시 남겨주세요. 1995년 은행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화면에는 빵원이 떴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회사 문을 닫고 나오자 직원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가 아빠, 오늘은 언제 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에 먼지가 들어갔네 라며 딴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라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거래처는 이제 도울 수 없다고 말했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서운 건 돈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책상 위 도장에 붉은 잉크가 묻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도장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현관엔 연체 경고 고지서가 붙었습니다. 전등을 끄자 집은 고요했고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대답 없는 침묵이 집을 메웠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다 내 탓이다. 이불을 덮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차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고향을 떠올렸고 그 땅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골로 갑시다. 아내는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은 아직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냉장고 위엔 먼지 묻은 인형, 책상 밑엔 구겨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빠 고향으로 가자. 고향은 따뜻했지만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여기 왔대? 라는 속삭임이 등을 찔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옛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웬일이야? 저는 좀 쉬러 왔어 라고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차가운 수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빌려 짐을 풀었습니다. 벽지엔 곰팡이가 피었고 마당엔 녹슨 삽이 있었습니다. 그 삽을 들자 지난 날이 흙 속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또 실패했습니다. 차가운 돌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먼지 냄새를 남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자리로 돌아와라. 그날 이후 저는 목장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은 산처럼 쌓였지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여름엔 구더기와 겨울엔 얼어붙은 물과 싸웠습니다. 냄새는 코를 찔렀고 손끝은 터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명절이면 도시 친구들이 새 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땀 냄새 밴 작업복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의 어색한 미소 속엔 연민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내가 손을 잡고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바람은 거셌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은 학원 다닌대요 라고 했고 저는 삽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 그날 밤 소 우리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별빛 아래에서 단 하나를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해가 뜬다. (1998년) 겨울 라디오는 매일 IMF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듯 들렸습니다. 소 키우는 일을 버티려 했지만 사료값은 폭등했고 거래처는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보회수에 들어갑니다. 손에 들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쿵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검은 외투의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참 명령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집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벽을 붙잡았고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며 금방 해결할게 라고 말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집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달력은 1998년 12월을 가리켰습니다. 숨쉬기도 버거웠습니다. 장롱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니
빈 문서와 독촉장, 아버지 유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젠 끝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고요 속에 제 숨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은 편해질까? 트럭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키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하얀 안개만 보일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내였습니다. 우린 여기까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이 차 유리에 번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도 해는 뜨는구나. 그날 저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혹시 당신도 지금 이 트럭처럼 막다른 길에 홀로 계십니까? 당신의 삶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셨다면 이곳에 작은 표시 하나 남겨주세요. 두 번째 부도 이후 저는 정말로 빈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와 아내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흙은 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장일로 한번 망가졌던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 대신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논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도시에서 정장만 입고 서류에 도장만 찍던 제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허리는 쑤셨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생이 결국 저를 살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눈물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논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저를 배신했고 사람은 저를 떠났지만 흙은 제가 땀 흘린 만큼 정확하게 결실을 돌려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보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모두 잊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힘없이 묻곤 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도시로 가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닳고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왜 아이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못 사주는가?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논으로 나섰습니다. 삽을 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지면 나는 영원히 패배자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내가 가장이다. 저는 분노 대신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내는 동안 저는 비로소 용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배신한 거래처를 용서했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패했던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찍을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응어리들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 냄새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도시의 시멘트 바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힘이 제 발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논에는 초록색 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록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돈의 숫자가 아닌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얻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아내는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을 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건물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흙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 삶의 전환점이 당신의 삶에도 용기를 주었다면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저는 돈의 숫자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지만 흙으로 돌아온 후에는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감사했고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길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더미에 있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책들을 꺼내 새로운 농사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농부들이 저를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이 뭘 안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 저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묵묵히
제 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과거의 저는 가장으로서, 사업가로서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읍내의 농산물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해야 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낮에는 눈에서 땀을 흘렸고 밤에는 다음날 시장에서 외칠 판매 문구를 연습했습니다. 첫 수확의 날 저는 직접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키운 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려준 흙과 땀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흙에서 다시 일어선 농부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고생 많았네. 쌀에서 정직한 냄새가 나네. 할머니는 작은 돈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돈이 천금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기 과정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쟤 도시에서 사고치고 내려왔대 라는 험담도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져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을 때 끝나는 거란다. 저는 말 대신 행동으로 그 말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땅을 파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흙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은 사람은 이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흙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강해서 울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번 무너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아버지의 그 침묵이 가장 처절한 울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겨울이 되면 늘 뒷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땔감 가져온다. 라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무를 해오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이 되어 빚더미에 앉아 트럭에서 홀로 울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울기 위해 뒷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의 눈물을 숨기기 위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당신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논두렁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슬픔이나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번의 부도와 IMF, 그리고 트럭에서의 절망적인 순간까지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 저희는 돈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평생 도시에서 찾아 헤매던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흙을 통해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과거의 저를 용서했듯이 저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평화와 감사가 들어섰습니다. 논에는 제가 땀 흘린 만큼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무너졌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2번의 처절한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사업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IMF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저는 삶의 진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이 저에게는 가장 크고 우웅장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논둑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버텼던 그 마음을.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논물 위로 퍼져가는 그 물결이 제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을 버텨내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가장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만약 이 진심이 당신에게 다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이곳이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손 안의 화면으로 세상을 보고 숫자로 인생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저는 삶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식과 돈과 야망이 저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2번이나 그 믿음을 꺾었고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논에 나가 논두렁을 둘러봅니다. 아침 햇살이 물길 위로 번집니다. 저는 이 자리의 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내가 건네는 물 한 모금, 아이들이 전하는 작은 꽃 한 송이가 가장 확실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한때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매 순간 감사한 선물입니다. 가끔 도시에서 온 이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생이 아니라 제 삶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IMF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오늘입니다. 경제의 벼랑과 존재의 불안 앞에 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가장입니다. 저는 큰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열매가 될 거라는 정직한 믿음 하나로 살아갑니다. 이 작은 터전이 제겐 가장 든든한 요새입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뜹니다. 트럭에 기대어 밤하늘을 봅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들의 눈물과 닮아 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뒤에서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오세요. 돌아보면 제가 지켜낸 가족이 서 있고 발밑에는 저를 다시 서게 한 터전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져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여, 당신의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어둠 속에 계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발걸음이, 당신의 버팀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